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놀랄만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90년대 한국 드라마인 모래시계가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오르더니 한국에선 폭망한 영화 보고타가 글로벌 차트 영화 부문에선 1위를 차지했다는 건데요. 장르를 불문하고 전 세계인 마음을 훔친 K 콘텐츠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30년 전 드라마가 2025년 글로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이 소용돌이 같은 K 콘텐츠 열풍 속에서 미국의 유명 매체의 넷플릭스 콘텐츠 데이터 분석가는 자신의 모든 분석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0년차 베테랑 넷플릭스 분석가의 눈으로 본 한국 콘텐츠의 열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석 미디어 분석가 사라 브라운입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 동향을 10년간 분석해온 전문가죠. 하버드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의 분석은 업계의 표준이 되어왔고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제 모든 경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저널 본사의 분석실에서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한숨만 나오네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차트, 거기에 당당히 1위로 올라선 보고타라는 한국 드라마가 저의 모든 예측을 완벽하게 뒤엎었습니다. 지난주 발행한 보고타 분석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국 현지 시청률 데이터를 근거로 글로벌 흥행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던 그 기사가 이제는 한낱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죠. 책상 위에 놓인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모니터 화면은 끝없이 업데이트되는 시청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87개국 탑10 진입, 비영어권 드라마 최단기간 1억 시청시간 달성, SNS 버즈량, 전년 대비 300% 증가. 이 모든 데이터가 저의 분석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분석실 밖에서는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죠. 특히 아시아 담당 기자들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립니다. 반면 저는 이 성공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무능한 분석가가 되어 있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제 분석 방식은 완벽했어요. 시청자 데이터, 소셜미디어 반응, 문화적 접근성 지수까지 모든 것을 고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도대체 한국 드라마의 어떤 점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보고타의 성공은 저의 모든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분석 방식으로는 한국 콘텐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분석 모델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침에 발행된 제 칼럼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고타의 실패를 예견했던 그 칼럼이 이제는 저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죠. 창밖으로 맨해튼의 밤거리가 보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저를 향한 조롱처럼 들리네요. 이제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컴퓨터를 켰을 때 넷플릭스의 충격적인 보도자료가 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2025년 한국 콘텐츠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3배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3, 흑백 요리사 2, 약한 영웅 2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죠. 단순히 K 콘텐츠 열풍이 아니라 이젠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게 넷플릭스의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오픈한 주지훈 주연의 중증 외상센터였습니다. 의료 드라마는 문화적 차이가 가장 큰 장르라고 여겨져 왔는데 이 드라마는 지금 전 세계 85개국 넷플릭스 차트 상위권을 석권했어요.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과 배우들의 미친 연기력, 그리고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 거기에 담긴 인간미가 인류 보편적 공감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최첨단 의료 시스템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글로벌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았죠.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 대형 컨퍼런스홀, 글로벌 OTT 콘텐츠 세미나가 열리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을 텐데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세미나장에 들어서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CNN, 뉴욕타임즈, 포브스 등 쟁쟁한 매체의 분석가들이 모여 있었고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 주요 OTT 플랫폼의 콘텐츠 책임자들도 자리했죠. 한쪽에는 전통적인 할리우드 콘텐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른 한쪽에는 한국 콘텐츠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포브스 미디어 분석 총괄 마이클 스톤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비영어권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위험하다고 했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분명 비영어권 콘텐츠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견에 동의를 해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분석가로서의 신념은 마이클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오징어 게임, 흑백 요리사, 보고타와 같은 최근의 K 콘텐츠의 놀라운 성공은 제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그동안 저는 항상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데이터조차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국 콘텐츠팀의 김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보고타의 글로벌 성공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놓으며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설명했어요. 그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석 분석가로서 제 의견도 발표해달라고 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저는 비영어권 콘텐츠의 한계를 줄곧 지적해왔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비영어권 콘텐츠는 뚫지 못하는 유리천장이 있다고요. 하지만 어느 아시아의 작은 한 나라가 그 한계를 뛰어넘은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저 데이터는 분명합니다. 한국 콘텐츠는 이제 더 이상 비영어권이라는 한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그들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죠.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중증 외상센터.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한국 작품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는지.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김 대표의 눈은 반짝였어요. 저는 제가 방금 전통 할리우드의 오랜 의리를 깨뜨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거죠. 세미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넷플릭스가 30년 전 방영된 한국 드라마 모래시계의 글로벌 공개를 준비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급하게 자료를 찾아보니 1995년 한국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더군요. 모래시계 최종의 시청률이 무려 64.5%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이면 거리가 한산해져 귀가시계라는 별명까지 생겼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온 국민이 TV 앞에 모여 앉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시대였던 거죠. 하지만 신드롬은 과거일 뿐, 얼마 전 제가 올린 칼럼이 떠올랐습니다. 구작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는 게 제 분석의 핵심이었거든요. 특히 모래시계는 구작이기도 하지만 당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다룬 작품이라 현대의 글로벌 시청자들이 공감하기는 힘들 것이라 단언했었죠. 신임 CEO가 보낸 메일에는 제 칼럼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연 이정재가 모래시계에 출연했다는 사실,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전 세계 팬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5.18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 사건을 다룬 드라마가 과연 이정재의 젊은 시절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글로벌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반대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모래시계가 넷플릭스에서 선공개된 지 단 1시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실시간으로 쏟아진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리뷰 사이트 무비웹은 모래시계를 반드시 봐야 할 전설적 K-드라마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정재의 젊은 시절 연기에 찬사가 쏟아졌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스토리라인이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는 평가였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와 역사에 대한 매력이, 거기에 드라마에 더 몰입하게 만드는 러브라인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힘이 되어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제가 그토록 우려했던 정치적, 역사적 맥락은 오히려 드라마의 깊이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한국의 아픈 역사를 통해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를 발견했다고 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번에도 제 예측을 빗나가서 모래시계가 넷플릭스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것이죠. 30년 전 드라마가 현재 방영 중인 최신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끄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콘텐츠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외면해왔는지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밤거리가 유난히 적막해 보였습니다. K 콘텐츠가 바꾼 이 현실 앞에 제 10년의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30년 전 한국의 한 드라마가 될 것 같네요. 세미나 다음 날 CNN의 특보가 울렸습니다. HBO Max가 한국의 대표적인 드라마 스토브리그와 펜트하우스 시리즈 전체 판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디즈니 플러스 역시 런닝맨 전 시즌과 7년 전 방영된 드라마 더블유의 독점, 스트리밍 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CNN, 뉴욕타임즈, 포브스의 분석가들 모두가 놀란 목소리였어요. OTT 시장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한국 콘텐츠 확보 경쟁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HBO Max의 행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체 제작 콘텐츠만을 고집하던 그들이 한국 드라마 판권 확보에 뛰어든 것은 업계의 대변력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통상적인 해외 드라마 판권 가격의 3배를 넘는 금액을 제시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만큼 한국 콘텐츠의 가치가 급등했다는 의미였죠. 포브스의 마이클 스톤이 긴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가치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분석 기준이 무너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디즈니 플러스의 실적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드라마 더블유의 글로벌 스트리밍 성과였는데 공개 2주 만에 시청 시간이 1억 시간을 돌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7년 전 작품이 이런 성과를 낸다는 건 기존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이 열풍의 실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 전 세계 OTT들이 한국 콘텐츠 확보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했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의 실시간 순위를 확인했습니다. 탑10 중 무려 6개가 한국 콘텐츠였어요. 그 중에는 제가 실패를 예측했던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뉴욕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동안 고수해온 모든 분석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한국 콘텐츠가 만들어낸 새로운 법칙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방송사로 향했습니다. SBS, KBS, MBC 세 곳의 편성 책임자들과 미팅을 잡았어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한국 콘텐츠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스토리텔링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아무리 막장 같은 소재와 이야기에도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보편적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복수극 속의 가족애를, 첨단 의료 드라마의 인간미를, 역사극 속의 현대적 공감을 녹여냈더군요. 시간이 지나도 명작은 명작이다라는 것이 바로 한국 콘텐츠를 보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작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회 촬영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할리우드의 3배에 달했어요. 완벽주의적 제작 방식이 고퀄리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비결이었죠. 중증 외상센터의 응급실 세트가 실제 병원보다 더 정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배우들의 진정성이었어요. 모래시계의 이정재는 촬영을 위해 3개월간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보고타의 배우들은 콜롬비아에서 현지인들과 생활하며
캐릭터의 삶을 체화했죠. 노숙자 역할을 위해 실제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며 몇 달을 보낸 배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청률이나 조회수가 아닌 시청자 댓글과 SNS 반응을 중심으로 봤어요. 놀랍게도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국 콘텐츠에 대해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영상미, 긴장감 넘치는 전개, 빠른 스토리라인, 감정을 자극하는 연출,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 이 모든 것들이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보편적 매력이었던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청자층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글로벌 시청자들의 연령대가 10대부터 7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어요.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의 힘이었죠.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단편적인 시각으로 콘텐츠를 분석해왔는지를요. 숫자로만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뉴욕과는 또 다른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 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분석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한국 콘텐츠가 만들어낸 새로운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델 말입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새로운 분석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심플했어요. 한국 콘텐츠가 바꾼 세계 새로운 기준의 시작이었죠. 첫 장에는 제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모든 분석 기준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영어권 콘텐츠의 한계, 구작의 가치 하락, 문화적 장벽.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거의 이론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보편적 감정에 초점을 맞춘 스토리텔링, 완벽주의적 제작 시스템,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 이것들이 바로 한국 콘텐츠의 진정한 경쟁력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었습니다. 모래시계는 한국의 현대사를 다뤘지만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이야기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중증외상센터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경으로 했지만 생명을 살리려는 의료진들의 노력은 국적을 초월한 감동을 전했죠. 리포트의 마지막 장에는 과감한 예측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은 세계 최대의 콘텐츠 강국이 될 것이라고요. 이미 넷플릭스, HBO 맥스, 디즈니 플러스가 경쟁적으로 한국 콘텐츠 확보에 뛰어들었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뉴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메일이 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장이었어요. 제 새로운 리포트를 읽고 다음 주 월요일자 일면을 통째로 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습니다. 여전히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상위권은 한국 콘텐츠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광경이 더 이상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졌죠. 창밖으로 뉴욕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저도 변화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고전적인 분석가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는 분석가로 거듭나야 할 때였습니다. 타이핑을 마치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실패한 분석가의 이야기가 아닌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발견한 분석가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전 세계를 사로잡은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 드라마의 저력, 그 안에 담긴 치열한 노력과 열정이 마침내 세계적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의 콘텐츠는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만든 작품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 강국의 힘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미국인 분석가의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순위를 뒤흔든 보고타를 시작으로 30년 전 모래시계의 부활, 그리고 중증외상센터의 돌풍까지. 혹시 여러분은 모래시계를 보셨나요? 64.5%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이 만들어졌던 그 시절, 온 가족이 함께 TV 앞에 모여 앉아 보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한 편의 드라마가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
그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콘텐츠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계는 우리의 이야기를 변방의 작은 나라가 만든 콘텐츠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렇게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90년대 모래시계로 시작된 우리의 자부심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한류의 역사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새로운 소식과 자랑스러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